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쉐보레 준중형 세단 크루즈인데요. 엔진 출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서 정말 풀모델 체인지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 크루즈도 사실 좋은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업그레이드가 된 만큼 과연 어떤 면모를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그런 쉐보레 크루즈의 매력이 무엇인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2세대 크루즈는 새로운 디자인은 물론 엔진과 실내까지 모두 바뀐 것이 특징입니다. 라세티 프리미어에서 시작된 1세대 크루즈는 한국 GM이 개발을 주도했지만 이번 모델은 독일 오펠에서 개발한 뒤 각국에서 생산합니다. 디자인으로 볼 때 과거 모델보다 곡선이 많이 사용됐죠. 윈드터널 테스트를 통해 공기 역학적으로 다듬었다는 것이 쉐보레 측의 설명이며, 이를 통한 공기저항 계수는 0.28입니다. 새로운 헤드램프는 주간주행 등으로 멋을 냈고 오토 하이빔 기능도 지원합니다. 측면도 한층 부드러운 모습이죠. 휠은 16인치부터 18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는 임팔라와 말리부 등에서 먼저 선보였던 디자인 특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면 범퍼를 두껍게 처리한 것도 눈에 띕니다. 신형 크루즈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통해 과거 대비 차체 강성을 27%가량 높였습니다. 또한 최근 트렌드에 맞춰 경량화를 실현해 차체에서만 24kg가량의 무게를 덜어냈습니다. 공차 중량에서도 기존 대비 110kg가량 가벼운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럼 전체적인 크기와 우리 팀이 측정한 무게를 비교해볼까요? 전체 길이는 크루즈가 가장 깁니다. 폭은 SM3가 가장 넓으며 높이는 K3가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휠베이스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일합니다. 크루즈는 과거 1.4톤이 넘었지만 이제는 아반떼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SM3가 가장 무거워졌네요. 실내는 상급 모델인 임팔라나 말리부의 특징을 이어갑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 센터피시아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변속 레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북미 사양과 달리 스위치 변속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트는 몸을 잘 감싸주며 자세를 낮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뒷좌석은 넓지만 머리 공간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브랜드답게 트렁크 공간도 넉넉합니다. 수치적으로 469리터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넓습니다. 무게 배분을 위한 배터리가 트렁크로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튀어나온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독특한 구조물로 인해 후륜 서스펜션은 토션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형 크루즈의 주행 완성도는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쉐보레 크루즈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지금 TCS가 해제가 되어 있고요.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이후에 자세 제어 장치도 해제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달려볼까요? 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기존 모델과
출력면에서 본다면 13마력 사실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는데 차가 달려나갈 때는 분명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반에 이제 조금 더 여유로운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사실 편했는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도 분명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해내고 있네요. 엔진 출력은 153마력, 최대 토크는 24.5kgm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고 출력 13마력, 최대 토크 약 이제 4kgm 정도가 늘었는데 시험 구간에서 성능의 향상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변속기는 젠3. 기존의 젠2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좀 아쉬움을 줬던 대목이 변속대의 이제 반응 속도가 조금 처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자동 변속기로서는 뭐 어느 정도 타협할 수준이었죠. 반면 젠3는 그보다 조금 더 빨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변속기의 어떤 그 탄력성에 있어서도 뭐 가속 페달을 밟는다든지 했을 때 조금 더 적절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 모델 대비 달라진 모습을 잘 표현해내고 있네요.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생긴 만큼 가속 성능의 변화 역시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번에는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소폭 빨라진 성능이 눈에 띕니다. 일단 뭐 8초대 중반 정도를 꾸준하게 마크를 해내고 있는 만큼 가속대 어떤 체감적으로도 느낄 수 있지만 계측기에서도 역시 달라진 성능을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또한 이 크루즈라고 했을 때 매력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 바로 코너링과 핸들링인데요. 현재처럼 이렇게 가볍게 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을 때 이때 느껴지는 차량의 움직임, 일단은 조금 더 경쾌한 그런 맛이 난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단 이제 타이어 사이즈가 대폭 커지다 보니까 진입 자체는 상당히 빨라졌는데 이 제가속으로 밀어붙일 때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에 걸리는 힘이 횡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가속 부분에서는 소폭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현재 이제 타이어가 미쉐린 MXM4라는 모델이 장착되어 있는데 일상에서 사용하기 좋은 사계절 타이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어떤 성능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사이즈가 지금 225mm에 18인치를 매칭시켰기 때문에 어떤 뭐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오버스펙이라는 느낌이 좀 크게 다가옵니다. 현재의 어떤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17인치만 해도 뭐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타이어 폭 역시도 지금 225mm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코너 진입속도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종합적인 면모를 감안하면 한 215mm급 정도로 타협을 해줘도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18인치 휠은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또 가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실 뭐 17인치 혹은 이제 16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게 되면 7초대 정도의 성능까지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또한 이제 핸들링이라는 부분, 이제 현대 쪽에서 이제 C타입 MDPS를 상당히 이제 많은 차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 르노, 삼성 또한 이제 GM 역시도 우리는 그보다 좋은 시스템을 쓴다는 것을 최근에 부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크루즈에도 이제 R타입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작감 부분에서 조금 더 직관적인 맛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기본적인 어떤 세팅으로 놓고 봤을 때 기존의 크루즈 같은 경우가 약간은 좀 역동적인 그런 측면이 많았는데, 지금은 약간의 부드러움, 이것과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을 했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서스펜션만 보더라도 그런 느낌이 강하고, 크루즈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핸들링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자체가 R타입 MDPS를 사용하는 만큼 경쟁사 모델 대비 상당히 우위에 서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휠이 회전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질감이 상당히 적고, 어떤 조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네요. 적어도 뭐 핸들링에 있어서는 뭐 여전히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과거 초기형 이제 라세티 프리미어대를 보면 조금은 이제 하드한 그런 면모를 상당히 강조를 했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은 타협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제 크루즈가 1.4 터보 엔진을 얹으면서 너무 좀 부드러워져서 기존의 매력이 많이 좀 희석되었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었는데, 현재 모델은 그보다는 단단한, 그러면서도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승차감까지를 잘 구현해냈기 때문에 어떤 이 하체 세팅에서만큼은 여전히 GM이 상당히 잘한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쉐보레 크루즈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39m대 후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이제 휠이 무겁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거리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18인치 알로이 휠 조금은 부담스러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제동 밸런스라든지 페달을 조작했을 때의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런 신뢰도는 그래도 평균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뭐 핸들링을 비롯해서 코너링 퍼포먼스, 물론 제가속 부분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도 조금은 이제 좀 답답한 그런 가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쉽지만, 타이어 혹은 이제 휠을 17인치급으로 내리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세팅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네, 기존 준중형의 어떤 틀을 하나 더 넘어섰다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특히나 이제 현대 아반떼 AD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워진 그런 크루즈와 비교를 했을 때 AD 쪽의 어떤 주행 만족감이 살짝 높았던 것도 사실인데, 다시금 이제 신형 크루즈가 나오게 되면서 네, 한 번 더 역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참고로 크루즈의 운동 특성, 아무래도 이제 전륜구동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언더스티어를 기초로 하는데, 타이어의 그립 자체가 원체 잘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뉴트럴 쪽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코너를 타이트하게 들어가더라도 리어 휠이 빠르게 따라오는 만큼 주행에 대한 이런 매력을 한 번 더 강화한 것이 이번 크루즈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상에서 이용할 때 서스펜션의 어떤 처리 능력, 앞서 이제 승차감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상에서의 승차감,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승차감 자체는 좋았지만 좀 차체의 안전성, 어떤 주행 안전성이 조금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물론 경쟁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는 뭐 충분히 좋은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 크루즈가 갖고 있던 그런 능력을 감안해서 본다면 소폭 아쉬움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죠. 반면 현재 모델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쇼크에 대한 처리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고, 적당히 버텨줘야 될 때, 이런 때는 또 잘 버텨주는 만큼 적어도 승차감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실 소비자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쉐보레 크루즈, 저도 과거에 한 2년 정도 크루즈를 탔던 적이 있는데, 당시 모델은 디젤이었죠. 그리고 현재 모델은 가솔린인데, 당시 디젤만큼 어떤 여유로운 힘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거기에 완성도라는 부분에서 한 차원 더 올라갔는데요. 역시 독일 오펠이 명성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차를 정말 잘 만들었고, 특히나 이번 모델에서 만족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차를 탈 때의 느낌, 처음에 탔을 때 사실 놀랐었는데, 어떤 준중형을 탄다기보다는 준중형 혹은 이제 중형차 이 사이 정도에 있는 모델을 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차가 나갈 때, 특히나 이제 시험 구간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적당한 토크가 어우러져서 부드럽게 밀어붙일 때, 이때의 느낌이 상당히 좋았고, 사실 공간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중형차 그 정도의 만족감을 충분히 전해주는 것이 이번 크루즈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일상에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크루징 상태에 들어갔을 때 연비가 상당히 좋은데요. 저희가 과거에 테스트했었던 1.4 터보 모델, 그 모델보다도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네요. 또한 이번 모델에서 특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차체 무게인데요. 네, 일단 무게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기존에 GM차들의 약점이 되어 있었던 것, 예전 말리부도 그랬지만 경쟁 모델 대비 100에서 150kg 정도가 무거웠습니다. 물론 차체 강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었지만 무게에 의한 그런 약점들이 살아났던 것도 사실이죠. 반면 이번 모델, 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좌측은 기존의 1.4 터보, 그리고 우측이 현재의 크루즈입니다. 딱 100km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이란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체 쪽에서도 좀 더 견고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무게 또한 줄어든 만큼 여러 가지 이점을 살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GM이 정말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가치를 높였다는 점, 바로 그 점이 이번 크루즈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쉐보레 크루즈 정말 공간에 대한 그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굳이 중형차까지 안 가더라도 중형차에서 느낄 수 있는 혹은 그 이상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특히나 편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색했던 것이 GM인데 이번 크루즈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아베오나 트랙스에서도 변화가 있었지만 이번 크루즈만큼은 정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형차급에 들어가는 첨단 장비들을 넣어서 가치를 올렸다는 점은 좋지만 역시나 탑 모델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역시 추천을 드린다면 LT급 정도가 가장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이번에는 크루즈에 들어간 장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신형 크루즈에는 다양한 편의 및 안전 장비가 탑재됩니다. 애플 카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9개 스피커를 갖춘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오토 하이빔도 갖춰집니다.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과 같은 보편화된 안전장비도 갖췄는데요. 이 중 스티어링 휠이 움직여 차선 이탈을 막아주는 기능까지 탑재됐습니다. 자동 주차도 됩니다. 평행 및 직각 주차까지 가능하며 인식률도 높았습니다. 이는 편의 장비에 인색하던 GM 차량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오늘 만난 쉐보레 크루즈. 이번 크루즈가 보여주고자 한 것, 적어도 모델 체인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이상을 보여줬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크루즈가 최근
가격을 낮췄죠. 이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였다는 점은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가격을 낮추고 나왔었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었을 텐데, 네, 이 점은 다소 좀 아쉬움이 됩니다. 어쨌든 뭐 뒤늦게라도 가격을 낮췄으니까 네, 경쟁력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아반떼와 비교를 한다면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어떤 뭐 파워라든지 차량의 완성도, 기능성으로 봤을 때 크루즈가 더 앞서기 때문에 아반떼 역시 가격을 낮춰주면 좋겠네요. 어쨌든 뭐 제조사들의 이런 경쟁은 소비자들을 즐겁게 하니까요. 네, 오늘은 정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풀체인지다라는 점을 잘 부각해낸 쉐보레 크루즈를 만나봤습니다.